오늘 할 부분은 이제 일단 지수예요. 지수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걸쳐서 배우시죠. 여기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거는, 지수를 여태까지는 어디서만, 자연수 범위에 대해서만 A의 M제곱, 뭐, 요렇게 되어 있는 얘를 자연수 범위에서만 다뤘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이 대수에서의 목표, 대수라는 교재의 목표는 지수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로그라는 것도 함수로 표현하거나 삼각 B에서 업그레이드 된 삼각 함수를 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먼저 한번 봅시다. 모든 시중교재랑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요거 한마디만 하고 나서 뒤에 있는 걸 먼저 설명하고 오면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거듭 제곱근. 이렇게 쓰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려나? 확대하면 보이겠지 뭐. 좀 더 크게 쓸까? 거듭 제곱근. 제곱근이라는 게 뭐예요? 제곱근이라는 게 뭐예요? 그치? 제곱하여 뭐 어떤 수가 될 때, 그치? 예를 들자면 어떤 거?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된다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안 써도 돼요, 얘는. 이제 글씨 크게 쓰거나 이게 막 엉망진창으로 쓰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제곱하여 어떤 수가 될 때 x제곱은 a를 만족한다면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x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나요? 루트를 이용해서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거 한번 어때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세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세제곱해서 a가 된다면 x는 a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4제곱하여 a가 될 때라고 한다면 x는 a의 4제곱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럼 n제곱하여 거듭제곱하여 n제곱하여 a가 될 때라고 한다면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애는 뭐다? 거듭제곱하여, 그죠? 거듭제곱하여 x가 n제곱일 때 a를 만족한다면 x라고 하는 애는 a에 대한 n제곱근이 될 거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애가 예를 들어 4라고 하는 애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사실 얘는 어떻게 푸냐?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바꿔서 x 뭐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바꾸죠. 그래서 x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라고 하면서 실근의 이게 실수인 제곱근을 찾는 방법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때? x를 세제곱해서 1이 될 때
세제곱해서 1을 만드는 애는 1은 좀 그러니까 8로 갈까? 8을 만드는 애를 생각한다면 얘도 똑같이 어떻게 뭘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8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얘도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고 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해를 구해주시면 x는 2 아니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죠? 그러면 2를 세제곱해도 8이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를 세제곱해도 8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세제곱해도 8이 되는구나. 그럼 요 세 i를 모두 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냥 뭐든지 그럼 결국에는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 존재해야 되는 거야? n개 존재하게 되겠지? 그죠? 거듭해서 x는 그럼 n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 내가 이 교재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 함수라고 하는 애는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뭐만 다루냐면 실수만 다룹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n제곱들 중에서도 거듭제곱근들 중에서도 실수인 애들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x제곱을 a라고 하는 애, x세제곱을 a라고 하는 애, x4제곱을 a라고 하는 애 요런 애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게?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함수를 바꿔요? y는 x제곱이랑 y는 a랑 해. 교점이 실수잖아. 그치? 실근이 될 거야. 너 위험해. 오늘 시험 끝나서 그런가? 너 위험해. 눈에 힘이 점점 풀리고 있어. 위험해.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요래 바꿔서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개형을 그려본다면 x제곱은 어떻게 그려져? 요래 그려질 거야. 맞아? 왜? 뭐가 아니야? 너 있나? 왜? 뭐가 문제야? 벌써 졸고 있어. 눈 뜨고 대답하면서 졸고 있으면 어떡해? 저기 책이. 그러면 여기에서 y는 a라고 하는 상응수 함수를 그었을 때 상수 함수를 또 그었을 때 상수 함수를 여기도 a라고 할게요. 상수 함수를 그었을 때 a가 0보다 크다면 교점이 몇 개 생기는구나. 2개. 실근 거꾸로 실수가 몇 개 생기는구나. 2개 생기는구나. 그럼 요때 좌표 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만약에 그 a라고 하는 값이 0일 때는 0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죠? 0보다 작을 때는요 교점이 없으니까 실수인 애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 혹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대략적인 개형을 예상해 볼 수 있니? 뭐 숫자 대충 계산해 봐도 돼요. 1, 2, 3 넣어보면 얘를 좀만 그릴게요. 이렇게 X축과 Y축에 대해서 얘가 더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려가요. 더 다이나믹하게 내려가요. 이게 y는 세제곱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얘가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런 개형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자 여기서 실은 하나만 존재해요. 그죠? 실근이 y는 a라고 하는 값이 여기 그려지든 0에다 그려지든 0보다 작은 데다 그려지든 반드시 실수인 제곱근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4제곱식은 어떻게 되겠까? 4제곱식은 그래프 생각해보면 y는 x 4제곱 즉 어떤 모양이 그려져?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그려질 거야. 결국에는. 그지? 그럼 y는 x 5제곱 같은 경우 5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더 극적으로 더 확 변하겠지만 올라가겠지. 그죠? 그럼 6제곱은요? 그럼 결국엔 지수가 짝수일 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더라? 그럼 홀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더라? 그럼 지수가 짝수일 때를 거꾸로 얘기해서 A의 짝수 제곱근 n제곱근일 때 여기다 쓸게요. n이 짝수일 때는 어떤 것만 0보다 클 때만 a가 0보다 클 때에는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2개 존재할 거고 그죠? 그 실수인 거듭제곱근 하는 특별한 아이들한테는 상을 줘요. 어떤 상을 줄까요? 뚜껑을 줘요. 뚜껑을 줘요. 이렇게요. 뚜껑을 줘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 세제곱이 8을 만족하는 세제곱근이 2나 누구누구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i라고 한다면 이 중에 누구만 실수인 2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8의 세제곱근이에요 라고 타이틀을 준다고. 그럼 허수인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대수에서는 허수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자, 그럼 A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0이면 0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없다고요. 짝수일 때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그럼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항상 반드시 하나만 존재할 거야. 근데 그래프 모양을 한번 잘 보면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마이너스 예를 들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죠.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세 n이 홀수일 때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그냥 n제곱근 a예요. 부호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짝수일 때에는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하나를 킵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씨 네가 알아보냐?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고쳐야 되나. 이게 지금 이 내용이 현재 개백문 제일 앞쪽에 있는 1페이지에 1번, 2번 내용입니다. 네. 자, 글씨 좀 이쁘게 써라. 손에 힘, 손가락에 힘. 확실하게 단디 챙겨주고 그러고 좀 쓰세요. 나 한글에 필기체 있는 것도 지금 너 보면서 처음 알았네. 자, 정리되셨으면 문제 풀기 전에요. 이거 먼저 좀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거는 개념적인 내용이고요. 잘 안 써요. 뭘 잘 안 쓰냐면 이런 표현 자체를 잘 안 써요. 세제곱근 A, 5제곱근 A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식을 계산할 때는 얘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럼 뭘 쓰냐면 지수를 씁니다. 자, 지수를 먼저 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는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법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요거예요. 자, A가 A가 M제곱이 되고 A가 N제곱이 될 때에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되더라 라고 나오는 요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 지수라고 하는 어떤 거라고 배웠죠? 곱한 횟수라고 배웠어요. 지수라고 하는 애는 곱한 횟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횟수가 마이너스 회 혹은 2분의 1회 혹은 루트 2회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곱한 횟수로서 생각을 한다면 M과 N은 모여야만 해. 아니야, 더. 아니야. 자연수여야 해.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수에다가 뭘 넣어서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을 해서 지수 함수를 그리고 싶다고 했어. 일단 지수 함수라는 값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지수가 실수 전체에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려면 이 지수가 반드시 자연수에서 실수까지 확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하나씩 천천히 다시 한번 묻게 해봅시다. A의 M제곱 더하기 A의 N제곱이 A의 M제곱 더하기 M 플러스 N제곱이다. 이거 결국에 뭐예요? 곱한 횟수로서 생각을 한다면 A의 세제곱, A의 제곱, 이건 뭐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에다가 a를 2번 더 곱한 거니까 a의 5제곱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재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의 n-n제곱이 될 때도 있고 1이 될 때도 있고 a의 n-m제곱분의 1이 될 때도 있대. 이게 뭐 n이 n보다 클 때를 얘기하고 m이 n이랑 같을 때를 얘기하고 n이 n보다 작을 때를 이렇게 쓴대. 꺼져. 전 저 표현 진짜 싫어요. 얘는요, 나누기니까 그냥 단순하게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거듭해서 곱한 횟수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약분하면 돼. 예를 들자면 a의 세제곱 곱하기 나누기 a의 5제곱 같은 경우에는 a의 5제곱분의 a의 세제곱인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고? A 5개 분의 A 3개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해서? 약분해서 나중에 정리한 결과가 AA분의 1이기 때문에 A 제곱분의 1이 되는구나 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렇게 해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꼴이 되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네. 5 빼기 3 했으니까 2분의 1. 그럼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의 세제곱분의 A의 5제곱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A의 제곱이 되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음.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이런 거요. A 세제곱의 제곱은 A의 세제곱의 네제곱은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잖아. 그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곱한 횟수니까 A 세제곱을 4번 곱한 거죠. 그래서 저기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해주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A의 12제곱을 할 수 있는데 이거 12번이라고 하는 곱한 횟수를 내 맘대로 쪼개도 되나? 이런 표현 가능하냐? A 6제곱의 제곱? 또는 A의 세제곱의 4제곱뿐만 아니라 A의 4제곱의 세제곱도 가능한가? 오, 문제되지 않아? 그럼 A 제곱의 6제곱도 가능한가? 그쵸? 요런 게 다 되네? 배태지의 형광이 어이구 그냥 난리 나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런 표현도 가능하더라. 얘가 뒤집어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죠? 뭐 한 문자에 대해서만 하면 되긴 하지만 요것도 중요하니까 나머지도 볼게요. AB의 m제곱 지수의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 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그쵸? A 곱하기 예를 들어 AB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A B 제곱 곱하기 A B 제곱 곱하기 A B 제곱이 될 것이고 A만 쏙 빼서 A 세제곱 B만 쏙 빼서 B의 6제곱 하면 되니까 얘랑 누구랑 세제곱 나눠서 계산한 거랑 어떻더라? 값이 같더라. 그죠? 당연히 이것도 가능할 거예요. B분의 A에
m제곱이 b의 m제곱 분의 a의 m제곱 이렇게. 자, 자연수에서는 이런 게 되는 게 오케이. 그럼 지수가 자연수라고 할 때는 a는 다 돼요? 응. 밑은 크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 돼요. 애지간하면 다 되죠. 여기 요 경우를 제외하고요. 이 경우에만 0이 안 되고 이때는 그냥 0이 다 돼요. 그 밑은 모든 수라고 다 된다고 했을 때, 오, 좋아. 그럼 이제 확장 버전 1.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라고 하는 건 양의 정수니까요. 0과 음의 정수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가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오케이. A의 세제곱에다가 A의 0제곱을 하게 되면 A의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면 뭐가 될 거야? 3 더하기 0이니까 3이 될 거야. 맞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쵸? 그러면 0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어떤 값이다 라고 약속하기만 하면 이 모든 규칙에서 다 성립하게 할 수 있을까? A가 1이 A가 1이다? A의 0제곱이 A의 0제곱이 1이다. A의 0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만 되면 다 돼. 3의 0제곱이 얼마라고? 10의 0제곱이 얼마라고? 100의 0제곱이 얼마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의 0제곱은 얼마라고? 어떻게 하자고? 0이라고? 그러니까 1이라고 약속하자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표현 방법이 좀 더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미시든 관계없이 누구면 지수가 0이면 닥치고 얼마가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 오케이. 그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내가 A의 세제곱에다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얼마가 되면 0이라고 할 수 있냐? 3 빼기 3이 되죠? 그죠? 지수 법칙에서 성립하려면 요게 말이 돼야 될 거야. 오, 좋아. 그러면 얘는 얼마니까? 1이니까 어떤 애의 세제곱에다가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 모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했더니 1이 나오더래. 우리 이걸 무슨 관계라고 부르지? 맞아! 얘네들을 역수관계라고 해. 뭐가 붙으면? 지수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라고 하더라. 오케이.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A분의 1이 되더라를 확인하는 순간 얘네 둘만으로 모든 지수 법칙을 다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여기선 A가 0이면 안 돼요. 여기선 A가 0이어도 되거든요? 얘는 A가 0이면 안 돼요. 왜요? 지수가 음수가 되는 순간 음수라고 하는 건 누구니까? 역수니까. 0의 역수가 얼마야? 0분의 1이 얼만데? 그딴 게 어딨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는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 MN이
정수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어떤 밑의 조건이 생겨요.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됩니다. 음수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그럼 이거 봐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2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에 대한 세제곱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 에 세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뭐 5에 뭐 2분의 5에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갈까? 2분의 3에 마이너스 2제곱. 이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어떤 것도 2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도 되고 즉 얼마? 역수 3분의 2의 제곱을 해서 9분의 4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3의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해도 돼요. 알나? 4분의 9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음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구나? 역수구나. 그죠? 음수가 들어가면 뭐구나? 역수구나. 역수라고 하는 걸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역수, 역수. 또 소리 참 오래 쉬었죠? 굳이 살을 더 붙이자면요. 옛날 먼 옛날에 약 20년? 20년은 더 됐지. 나 때도 거의 안 나왔으니까 한 30년? 굉장히 옛날 먼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애를 계산했을 때 그 아이가 그대로 나오는 애를 이 연산에 대한 항등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것들을 옛날엔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1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지수를 계산을 한다면 여기다 A의 0제곱일 거다. A의 0제곱이 1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고 얘는 뭐예요? 어떤 수에다가 연산을 해서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수라고 해서 얘를 역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역원이라는 개념은 사라졌는데요.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역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역수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원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수 법칙을 얘기할 때 이렇게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해가 제일 잘 되는 방법으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봐봐. 애당초 지수라고 하는 애가 곱한 횟수라고 할 때 이상한 적 없어? 이상함을 느낀 적이 없니 혹시? A제곱이 뭐야? A를 2번 곱한 거. 좋아. 그러면 A는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우리 A라고 배워보듯? 이게 의미적으로는 무슨 표현이야? 어디에? 뭐에다가? A가 혼자서 막 흡! 하면 곱해지나? 합! 하면 막 더해주고 흡! 하면 곱해주고 막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섹쇼를 해도 돼?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어디에 곱해지는 거야? 그럼 결국에 A 제곱이라는 애가 A 곱하기 A잖아. 이게 A를 2번 곱한 거라고? 그치? 어디에? 라고 하면 1 곱하기 A 곱하기 A예요. 어디에? 라고 하면 1 곱하기 A라고요.
1이라고 하는 게 곱한다라고 하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예요. 퓨어한 상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는 1이라고 해요. 곱할 때, 곱셈에서는. 그럼 그 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A를 한 번 곱했냐, 두 번 곱했냐, 세 번 곱했냐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표현이 사라지고 곱한 횟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 개수 얘기할 때 문자 앞에 항상 1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초반에 뒤지게 틀려요,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예,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연장을 해서 A의 영제곱,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A를 한 번도 안 곱했다. 어디에? 1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퓨어한 상태 그대로 냅뒀다. 1. 그럼 A가 하나 모자라다는 얘기는 A를 한 번 덜 곱했다. 즉 A를 한 번 채워주면 1이 되더라. 그래서 역수로 생각할 수 있다 정도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이 표현이 편하시면 이쪽으로 기억하시고 저게 편하시면 저걸로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결론은 A 어떤 미시든지 상관없이 0제곱은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음수제곱은 뭐가 되더라? 역수가 되더라. 역수로 기억하라. 역수가 되더라. 좋아. 그럼 이제 우린 어디까지 확장한 거야? 정수까지 확장한 거야. 그러면 유리수는 가능할까? 유리수. 네? 유리수라고 하는 애 정말 대표적인 걸로 2분의 1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A 2분의 1제곱에다가 얼마를 채워주면 A가 될까요? A를 두 번 곱해주시면, 그죠? 얘 곱하기 얘는 1이니까요.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게 성립할 거라고요. 자, 다시. 루트 A를 몇 제곱하면요?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고요? A가 되더라고요. 이 둘이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하나 더. 그러면 A의 3분의 1에다가는 몇 제곱을 하게 되면? 세제곱을 하게 되면 A가 되죠? 그럼 세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근호를 표현하는 방법을 안 알려줬는데 그 위첨자라고 해서 지수 붙이듯이 반대편 요 앞에다가 루트 앞에 요 뿌리 위에다가 3을 표현해요. 사이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숫자도 나와요. 3, 3, 3, 3, 3. 뭐 이런 것도 나와요. 3 곱하기 세제곱은 3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봐봐. 얘를 세제곱하면 A가 나온다는 것까지 납득했어. 그럼 얘는 사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애야? 저 위에 얼마가 생략되어 있는 애일까? 맞아요. 왜 생략했을까요? 제일 많이 써서. 쓸 때마다 저 2를 쓰는 게 너무 뒤지게 귀찮아서 우리 안 쓰면은 그냥 제곱근 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뭐라고? 제일 많이 쓰면 생략한다고요. 이건 뒤에도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흔히 생략해서 쓰는 표현 중에서요. 이거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인데 잠깐만 얘기하자면 진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진수. 이진법. 이진법은 사실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알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오진법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라고 써요. 그럼 십진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또 16진법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16이라고 쓰는 거고요. 64진법 뭐 그런 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64라고 쓰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10진법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이 10진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쓸 때마다 이걸 쓰기 너무 귀찮아서 뭐 한다고? 생략해버린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10의 거듭제곱이 10의 0제곱, 10의 1제곱, 10의 제곱, 10의 세제곱의 개수만큼 있는 거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5의 거듭제곱의 개수만큼, 2의 거듭제곱의 개수만큼, 16제곱의 개수만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끝. 그래서 생략한다. 뭘 하면? 많이 쓰면. 많이 쓰면 생략한다. 오케이, 굿. 그러면 자, 요런 애들 되는 거 납득했어. n제곱근 a가 되면 얘를 a의 n분의 1 할 수 있대. 맞아? 그치? 근데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 얘가 모든 값에서 다 존재하냐? a가 n이 어떨 때는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커야만 하고 n이 0보다 n이 홀수일 때는 상관없었어. 그러면 내가 이걸 정리해서 한 방에 빵 하고 쓰려면 특이한 경우는 존재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에 양수 조건을 붙여요. 음수는 봐봐. 마이너스 2에 2분의 3 세제곱 이런 거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실수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요? 이거 바꿔서 생각하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에 대한 세제곱인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아, 루트 마이너스 2에 대한 세제곱이라 루트 마이너스 8이거든요. 이거 실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저런 요런 것도 문제가 생기거든.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4분의 그러니까 2분의 3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2로 봐봐. 그럼 얘를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한 다음에 4분의 3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갑자기 얼마로 바뀌어? 4의 4분의 3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제곱이라 2의 2분의 3제곱 되잖아.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휘르륵 하더니 갑자기 얘가 이렇게 뿅 하고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하면 되는 짓이야, 안 되는 짓이야? 안 되는 짓이야. 그래서 지수를 유리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꿔서 획일적으로 한 번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밑 조건이 추가돼야 된다고. 어떤 조건이 붙어서? 그쵸. A가 양수일고 일때 M과 N은 유리수라는 조건이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요렇게 해야지만. 아무 때나 막, 방금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 이거, 우리 음수일 때, 홀수일 때는 되고 짝수일 때는 안 되는 거 케바케지 않냐? 그럼 그걸 강제로 내가 바꿨다가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안 돼요. 이게 어떤 mn이 유리수라고 할 때 이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플러스 n제곱 그 다음에 이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한 방에 a의 m 빼기 n제곱. 왜? 음수여도 되니까. 그죠? 음수여도 되니까. 음수가 돼도 되니까. 그러니까 a의 m 빼기 n제곱. 그 다음에 이제 a의 n제곱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더라. a의 n제곱의 m제곱. 그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생략하고 하나 다른 걸 써드릴게요. 저거. 요거. a의 m
분의 n제곱은 뭐라고? 왜?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귀해봐. 여기 봐봐. 3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거, 요 3을 빵! 해서 앞으로 딱 보내주면. 어디? 밑에 탁 쳐서 여기, 이건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웃지 하라고? 자, 여기. A의 4분의 3제곱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라고? 밑을 딱 까서 4제곱근 A 세제곱으로 보자고. 왜? 어떻게 볼 수 있으니까? A의 4분의 1제곱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A의 4제곱근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세제곱을 해주면. 이런 것도 체크가 가능하더라. 자, 지금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체크하세요. 그죠? 지금 우리 같은 지수 법칙에 대해서 20분 넘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어요. last. 마지막. 그러면 이건 어때? 얘를 직접 보자는 게 아니야. 자, A의 1.4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2라고 하는 근사값이 얘를 유리수가 아니라 그 소수 자릿수를 표현을 해본다면 1.414 이상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4라고 하는 값은 A 루트 2랑 살짝 비슷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유리수니까 존재하죠. A의 1.41 유리수니까 존재하죠. A의 1.414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줄여나가면 A의 1.414 도도도도도까지 다 된다 치면 결국엔 얘는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그치? 점점 A의 루트 2제곱이라고 하는 값에 계속 정확하게 가까이 가게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면? 유리수가 되면 뭐도 되더라? 뭐도 된다? 무리수도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 말고 유리수부터 어디까지? 실수 조건이 될 때까지도 이 무슨 조건? 밑이 0보다 큰 조건에서 성립하는 식이 되더라. 입니다. 그래서 유리수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무리수는 그냥 쓱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수의 확장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지수 법칙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좀 볼게요.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이라고 나오는 건 요 페이지 상으로 10페이지. 그리고 계백론 기준으로 3번 내용입니다. 제가 요 내용을 3번, 4번을 바꿔서 설명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근의 성질 같은 경우에 뭐만 봐? 밑이 양수인 것만 따져. 이유는 왜? 짝수 거듭 제곱근인지 홀수 제곱근인지 알 바 아니고 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밑이 모인 애들에 대해서만 양수인 애들에 대해서만 따져요. 그래서 A가 반드시 이 조건 필요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거 빠지면 틀려. 여기 개념 백지 테스트 거기 있잖아요. 그 3번에서 이걸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조건을 빼면 틀려.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 M과 N이 2 이상의 자연수가 될 때. 사실 자연수가 아니어도 되긴 해요. 우리는 이미 실수 범위 전체에서 확장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성립하는 거 첫 번째 뭐가 성립한다? n제곱근 a에 n제곱근을 하면 n제곱을 하면 이게 저 정의잖아. 그죠? 뭐가 나와? 자연스럽게 a가 나와. 굿. 그러면 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한 지붕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지붕이 사이즈가 다르면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분수도 마찬가지니까 요거도 그냥 쓰고 넘어갈게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n제곱근 b분의 a 한 방에 쓸 수 있다는 거. 얘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거예요. 여기 요거예요. 요거 뭐냐면 n제곱근을 n번 곱한 거나 a의 m제곱을 한 애의 n제곱근이나 서로 같은 겁니다. 이게 지수법칙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자, 지수법칙으로 간단하게 한번 봐봐. 얘 뭐야? n분의 1이죠. m제곱 했으니까 얼마야? n분의 n이죠. 그럼 이건 뭐야? a의 m제곱을 뭐 한 거야? n분의 1 한 거죠. 훨씬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됐을까? 이거 하고 싶게. 5번. 그러면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가 있는 경우에 mn분의 1 a의 mn분의 1을 잠깐만 여기다 올렸을게. m제곱근 n제곱근 a 따지자면 mn제곱근 a가 될 거고 그죠? 아니면 저 앞뒤를 바꿔서 써도 돼. n제곱근 m제곱근 a 왜요? 이것도 지수법칙으로 생각하는 거야. 얼마? n분의 1 얘는 a의 n분의 1 그러니까 곱하면 a의 mn분의 1 그죠? 또 a의 n분의 1에 n분의 1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지수법칙을 하고 나서 한 방에 보시면은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요. 자, 라스트 6번이요. np 제곱근 a의 mp 제곱은 n제곱근 m제곱이랑 같아요. 왜요? 우리 얘가 어디로 간다고 했던 야? 분모. 그럼 a의 np분의 mp니까 약분해서 n분의 m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RPM까지 한번 좀 걸쳐서 푸는 거 확인해 드릴게요. 쉬다 하겠습니다. 오늘치 한바닥 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저기 계백문 한번 펴보시고요. 계백문 제일 앞에 계백문 제일 앞에 한번 보시면 제일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1번하고 2번은
딱 여기서 그래프 그려갖고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마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아마 개념 설명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짝수일 때 그래프 모양, 홀수일 때 그래프 모양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동그라미 칠 거는 뭐라고? 홀수일 때는 하나만, 오직 하나뿐이며, 그 밑에 줄에 있죠. 오직 하나뿐이며, 이것을 n제곱근 a라고 나타낸다. 그 다음 그 밑에 짝수일 때는 어떤 경우에서 0보다 클 때에만 양수를 n제곱근 a, 음수를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나타낸다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증명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나오면 근데 이제 증명을 해 보세요. 니네 스스로도 그냥 따라 쓰던 뭘 하던 그냥 한번 따라해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스스로 증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수업 준비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짠. 됐고. 그렇다면 저기 문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타이밍이 아니긴 했는데. 자, 보기 1번 한번 봐봐요. 보기 1번. 보기 1번. 제일 앞에. 보기 1번. 9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125의 세제곱 근은 세제곱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세제곱 근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몇 개 존재한다고? 3개. n제곱 근이라고 하는 건 n개 존재해요.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저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럼 2번도 당연히 틀린 표현입니다. 81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그럼 따지자면 저렇게 표현해서 뿔마 3과 뿔마 3i 이렇게 총 4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세제곱근 125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그럼 4번을 맞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라고 바꿔야겠죠. 그걸 숫자로 표현해? 그럼 5번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는? 실수가 존재하지 없다. 그죠? 없다로 바꿔주셔야 맞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 위에 있는 노트 좀 읽고 갑시다. n이 2일 때 생략하는데 x제곱은 마이너스 16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잖아. 복수수 범위 내에서는 x의 허수가 존재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인데 저 밑에 있는 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딱히 따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얘기하네요. 실제로도 그래요. 저기 그냥 헛소리를 잠깐 하자면 그 실수와 허수라고 구분 짓는 걸 복소수라고 하잖아요. 그 복소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W라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나중에는 사방수라고 하는 것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방수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수체계 표현의 끝판왕은 복소수 아닌가요?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되는 공식이나 과학이라던가 이런 모든 곳에서 쓰이는 숫자는 복소수까지밖에 안 쓰여요.
그럼 그 다음 숫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복소수 그 i라고 하는 애를 또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축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제 그 사방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오메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수학과에서 수학자들이 심심할 때 쓰는 이렇게 취미 생활이에요. 그거는 또 이상한 뭔가 색깔을 안 하고 아니요, 문자가 달라요. 근데 그 표현 같은 경우, 그거는 실제로는, 네, 아니, 아직까지 존재하지, 어차피 허수도 존재하지 않지만 써먹을 곳조차 없는 가상의 수입니다. 허수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수이지만 지금 걔는 쓰이고 있거든요. 뭐 한 200년 지나면 모르죠. 허수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1600년대, 1700년, 1600년대쯤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허수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나온 게 1800년대거든요. 한 200년 동안은 그냥 수학자들의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대학교 아니 화원인가? 공통 범위가 아닌가? 그 전자 궤도 뭐 오비탈 궤도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 그런 그 공식상에서 허수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정확도가 99.9%까지 올라간대요. 그렇답니다. 보기 2번 넘어가 보실래요? 네, 10페이지입니다. 후딱후딱 한번 적어볼 수 있을까나? 지금 이미 표현되어 있는 애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그러니까 이미 다,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할 해놓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실수인 애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얼마? 3이죠, 뭔 소리예요. 왜 풀만 3이에요? 81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애가 실수인 것을 4제곱근 81과 마이너스 4제곱근 81이라고 하는데 얘는 얼마이고 3이고 얘는 얼마예요? 네,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풀마 3이라니 그러면 너는 루트 4가 얼마야? 풀마 2여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1번의 답은 3이야. 2번은 마이너스 2요. 3번은 어떻게 계산해? 지붕이 같으면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해서? 2의 대제곱 2 곱하기 2의 세 뭐라고 하실까? 이 풀이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가 아니라 내가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다 그랬냐? 어? 2의 4분의 1 어. 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의 4분의 1제곱 8의 4분의 1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의 4분의 1제곱. 보통 이렇게 안 쓰고 그냥 4분의 3 하겠죠. 그러니까 2. 위에 게 편해, 아래 게 편해? 그니까. 그럼 4번은 몇 분의? 만분의
0 4개분의 1 세제곱근 곱하기 3 세제곱근 10인데 어떻게 하라고? 10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 왜 4분의 1제곱이야? 10의 4제곱이 많이 있는데 그 육수. 마이너스 4. 세제곱근 10의 마이너스 4제곱 세제곱근 1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4랑 3분의 1 계산하면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4. 오, 뭐라고 했지? 이 인간 눈 뜨고 조대? 몽유병인가? 눈 뜨고 헛소리하고 있네? 10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곱하기 10의 3분의 1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어서 막 10분의 1인데. 물론 이걸로도 계산이 가능해. 한 지름 안에 집어넣어서 1000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세제곱근에다가 10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얘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뭘로 계산하는 거를 좀 더 익숙하게 보라고? 분수 계산하는 거에다가 조금 더 익숙하게 보세요. 분수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 저거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지고 보기가 힘들어져서 그래서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띡 보면 얼마? 2의 3분의 4제곱분의 2의 3분의 1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라고. 변환하고 2의 4제곱분의 2의 제곱 2의 4제곱분의 1이라서 2의 세제곱분의 1 답이 안 나와요? 8분의 1이요. 뭐야? 또 자꾸 헛소리 하실래요? 우리 거듭제곱근 여기다가 써놓은 거 할 때 너 졸았냐? 이거 할 때 졸았어요, 아저씨? 어? 눈 뜨고 자냐고. 어? 너 눈 뜨고 자냐고! 8분의 1에 3분의 1제곱이잖아. 이분의 1에 이네. 뭐가, 왜, 뭐야? 네가 풀이를 얘기할 때 되게 주문 외우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뭔 소리야? 이게 야 그리고 요렇게 네가 말하는 거대로 좀 간다 치면 방금 전에 네가 뭐라 그랬다? 2의 3분의 4제곱분의 2의 3분의 4제곱분의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의 3분의 1제곱에서 2의 3분의 4제곱을 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2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육 번은 그러면 얘는 16의 4분의 1제곱이니까 2요. 예, 4제곱근 16이랑 마찬가지라서 2의 4제곱의 4제곱이니까 2가 되는 게 맞죠. 3번, 7번은요. 8분 27분의 8의 3분의 2제곱 그래서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어떡하면. 4의 얼마요? 세제곱근 27분의 8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세제곱근 3분의 2의 6제곱이나 마찬가지라서 3분의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9분의 4입니다.
8번은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팔의 4제곱 더하기. 야, 더하기 돼 있는 거 약분 가능 불가능? 어? 어? 진짜 뭐라는겨? 진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오늘 왜 그래? 갑자기 중간부터 정신이 나. 야, 방금 전에 설명할 때는 잘 아무 말 없더니 근데 여기서 문제 실전 들어가니까 정신. 더하기에서 어떻게 약분을 해? 여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약분할 겨? 야, 그러면은 뭐 저기 뭐 4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을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면 여기 약분해갖고 여기 1, 1이니까 뭐 한 3분의 1 되냐? 더하기를 어떻게 약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클래스 사람이야. 뭐 해야 돼? 저거를 같은 2로 2로 일단 바꿔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2에 12제곱 더하기 2에 22제곱 분의 2에 30제곱 30제곱 더하기 2에 20제곱. 그 다음 뭐 할까? 저거 지수가 10씩 차이나니까 인수분해. 묶어. 얼마로 묶어? 2에 12제곱 2에 12제곱으로 묶으면 얼마 남아? 2에 10제곱 더하기 1 남아. 분해. 얼마로 묶어? 2에 20제곱으로 묶으면 얼마 남아? 2에 10제곱 더하기 1 남아. 뭐가 돼? 모양이 같아서 이제 약분이 돼. 정리해봐. 2에 몇 제곱이 될 거야? 답은 얼마? 4가 나오겠지. 자, 9번하고 10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좀 할게요. 9번은 넘어가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좀 하겠습니다. 10번의 문제가 12제곱근 3의 4제곱 더하기 얼마야? 9제곱근 3의 12제곱 더하기 빼기인가? 빼기 2 세제곱근 3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일단 어떻게 바꿀까? 간단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np 루트 a의 np는 n 루트 a의 m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세제곱은 3 세제곱근 3 더하기 세제곱은 3의 4제곱 세제곱근 3의 4제곱 빼기 2 세제곱근 3이거든. 우리 그 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 루트 a제곱 b는 a 루트 b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러면 얘도 얼마가 되면 3의 세제곱 곱하기 1, 3으로 보면 얘를 꺼낼 수 있더라. 세제곱근 3 더하기 3세제곱근 3 빼기 2세제곱근 3이라 뒤에 있는 값이 모두 다 3세제곱근 3으로 같으니까 계산하면 2세제곱근 3이 되더라 라고 계산이 가능해져요. 가 아니라 지수로 보자면 분수로 보자면 3의 12분의 4,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3분의 4제곱 뭐 빼기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 표현 방법. 대분수로 표현합니다. 3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으로 나타낸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모두 다 같은 덩어리라서 4 빼기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으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뭐 그게 안 되면 이쪽도 이쪽 요 거듭제곱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넘기겠습니다. 기본 문제 1-1. 자, 그러면 이렇게 뚜껑이 다른 애들끼리 배수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나? 그쵸. 근데 이거를 제가 뚜껑으로 안 푼다고 했죠. 뭐라고 풀 거라고 했죠? 지수 분수로 표현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분수에 뭘 맞춰주면 좋을까요? 지수에서 분수로 표현하는 거. 지금 이걸 생각해 본다면 2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또 5의 4분의 1제곱, 6의 6분의 1제곱이거든? 누구를 통일해주면 좋을까? 지수를 통일해주면 좋아. 지수를 하나로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밑만 크기 비교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똑같은 수로 맞추기 위해서 분모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얼마? 공약수? 공배수? 12요. 그럼 2에 12분의 6제곱, 3에 12분의 4제곱, 5에 12분의 3제곱, 6에 12분의 2제곱. 그 다음 뭐 할까? 분자를 내려. 분자를 내려주면 뭐가 같아져? 지수가 같아져. 분자를 내려주면 지수가 12분의 1제곱이 나와. 분자를 내리면 돼. 누가 제일 잘 알아? 36이요. 아니야. 6제곱근 6이 제일 작지. 6제곱근 6이 제일 작지. 그 다음은요? 2제곱 네. 루트 2요. 그 다음은요? 세제곱근 3이요. 그 다음은요? 4제곱근 5요.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더라 입니다.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만약에 이거를 지수로 표현 안 하고 지수의 그 지수 분수식 표현 안 하고 그냥 저 상태에서 그대로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루트 2 세제곱근 3 4제곱근 5 6제곱근 6이라고 할 때는 뚜껑을 똑같이 맞춰주면 돼서 여기에다가 6을 채워주시고요. 여기다가 4를 채워주시고 3을 채워주시고 2를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그럼 이때는 이게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2가 숨어 있을 거고 12제곱근 64 12제곱근 81 12제곱근 125 12제곱근 36이 되더라. 요 계산을 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수능 때까지 써먹는 지수 계산 방법은요. 거듭제곱근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기본 문제 2번. 기본 문제 2번 어떻게 가면 좋을까? 다 일일이 하기엔 너무 귀찮잖아. 그 일일이 하는 것도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A 그 저거 루트 A를 4 그 4제곱은 A 4제곱으로 4제곱은 A 세제곱 세제곱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4제곱은 A 4제곱은 A분은 4제곱은 A 4제곱으로 해서 4제곱근 A 4제곱이 된다고요? 위에 거를 위에 거가 A 4제곱근 A 4제곱이 된다고요? 2제곱 그 4제곱 4제곱은 A 제곱 그쵸? 설마 여기 붙어있는 숫자가 1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요 계산하시면은, 4제곱근 A에 세제곱근 될 거고, 곱하기. 얘는요. 6제곱근 A 제곱근 A 제곱근 A. 그럼 결국에는 뭐가 돼서? 저게 2이니까 12제곱근이고, 12제곱근이라 1이네요. 헤이. 몇 분의 몇이라고? 몇 분의 몇이라고? 3분의 1이라고. 몇 분의 몇이라고?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애 대신에 A의 6분의 1, A의 12분의 1 곱하기 A의 12분의 1 분의 A의 6분의 1. 아, 이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내후년에 이제 너네들이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해야 될 풀이에요. 저게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머리에 그러니까 인수분해처럼 될 거지. 그쵸? 연습이 엄청 많이 해야겠죠.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럼 어떻게 볼 것 같아? A의 6분의 1분의 A의 8분의 1 곱하기 A의 12분의 1, A의 12분의 1분의 A의 3분의 A의 3분의 1 곱하기 A의 8분의 1분의 1, A의 12분의 1.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자, 같은 애먼저 다 날려봐. A 12분의 1, 12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지우고 나면 A의 3분의 1에서 6분의 1 뺀 거니까 6제곱근 이겠네. 그러니까 계산을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네. 좀 더 꼼꼼하게 하시려면 사실은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8제곱근 A를 6제곱근 A로 나누고 3제곱근 A를 12제곱근 A로 나누고 얼마? 12제곱근 A를 얼마로 나눈다? 8제곱근 A로 나눈다. 요렇게까지가 계산이 빠르게 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같은 거 지우고 뚜껑 똑같이 맞추면 6제곱근 A제곱 6제곱근 A 6제곱근 A 이게 근데 빨라지면 이게 압도적으로 빠르겠죠. 그래서 그래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저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1번 13페이지 1번의 답은 2번의 답은 1이요. 3번의 답은 2분의 1, 4번의 답은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요? 자, 그럼 1번의 식은 A에 마이너스 3에서 4를 더하고 마이너스 2를 빼라고. 그러면 A에 세제곱이 남겠네. 2번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5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역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역수가 아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에 5제곱에 4제곱이에요. 아, 틀렸다. A의 5제곱에 4제곱이에요. 예, A의 20제곱이 됩니다. 한번 뭐야 이거? A제곱 B의 마이너스 4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자,
a제곱 b의 마이너스 4제곱에 세제곱을 하게 될 거라. a의 6제곱 b의 마이너스 12제곱이더라. 그래서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 안 했네요. 네, 저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된대요. 1번의 식이 어떻게 된다고? 3이요. 좋아. 2번은요? 2번은 역수가 되니까 4제곱 하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라고 한다면 아니구나. 뭔 소리란 거야? 4분의 1에 4분의 1, 4에 4분의 1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분은 역수의 역할을 하고 모는 거듭 제곱근 거라고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도 이렇게 저렇게 작아져요. 헛소리 하고 있어. 3번 보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나누기 6분의 1 계산 어떻게 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빼기 6분의 1 계산하시면 6분의 3. 즐겁다. 더 천천히 해줄게. 그래. 더 천천히 해줄게. 호. 야, 이제. 더 천천히 해주지. 이제 분수계산도 안 돼. 큰일 났어. 자, 4번은 3+2네. 4루트 2. 따로 계산할 게 없어요. 5번은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이니까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이니까 6분의 5제곱이라서 그 6제곱분 A의 5제곱이요. 오, 좋아. 네, 이렇게 했습니다. 4번도 있고 4번도 있어요? 밑에 있는 거? 아,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랑 분수 들어가는 게 더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정말 자연스럽게 보일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제 열심히 해야겠지. 빼먹으면 안 되겠지. 자, 1-3번. 아이고, 허리야. 아우, 오늘따라 이렇게 허리를 돌려고 있어. 그런가. 지금 허리에 직방으로 데미지가 오네. 아파. 오늘은 허리가 더 아파. 너무 불편해, 자세가. 9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에 4분의 9제곱. 일단 계산하면 얼마가 될 것이고? 천천히 해. 9분의 4에 마이너스 2분의 1 3제곱이죠? 2분의 3이요. 이걸 설마 곱하고 약분을 하는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곱하기 전에 나는 약분해야지. 그다음에 곱하기 전에 약분해야지. 3분의 2의 세제곱이 2분의 3의 세제곱이요. 마이너스를 먼저 치울까? 4분의 9에 2분의 세제곱. 그 다음 2분의 3의 세제곱. 그래서 답은 8분의 27이요. 2번은요? 3의 세제곱이
3의 세제곱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먼저 계산해도 돼요. 3번은요. 4 곱하기 24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81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92의 3분의 1제곱 24는 뭐 곱하기 뭐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그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애 3분의 1 해주면 뭐가 될 거야? 8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만 남을 거야. 그치 2는 이렇게 상쇄돼서 밖으로 나와갖고 4랑 곱해져서 나와서 다음 81이라고 하는 건 3에 3 곱하기 3분의 1 그치 3분의 4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요 4는 앞으로 하나 꺼내줄 수 있다 그랬죠?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했어. 다음 192는 뭐냐? 4의 세제곱 곱하기 16 곱하기 16이랑 32냐? 16 64 곱하기 3은 4의 세제곱이 48인가? 48 곱하기 4 12 곱하기 4의 제곱 3 곱하기 4의 세제곱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 축하해 잘했어 그래서 얼마? 20 곱하기 3의 3분의 1 제곱이 마무리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3분의 1 제곱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보통 마무리할 때는 그러니까 지수 표현을 분수로 하는 거는 마무리에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암묵적으로 자 그럼 4번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초반에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게 못 따라오는 경우에는 진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 위에는 뚜껑이 몇 개? 하나 이 위에는 뚜껑이 하나 얼마짜리 뚜껑? 2분의 1짜리 그죠? 그럼 여기 4 위에는 뚜껑이 몇 개? 뭐랑 뭐? 3과 4 그럼 4에 3과 4요? 3분의 4 어? 2분의 1짜리랑 3분의 1짜리요 그러면 저걸 지수로 봤어요. 실수로 6분의 1 뭔 짓을 하는 거지? 그럼 8에다가는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4분의 1까지요. 자, 한번 정리.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2의 8분의 1제곱. 계산하시면 2의 24분의 12, 24분의 8, 24분의 3, 24분의 23, 24제곱근 23제곱. 얘는 또 분수로 냅뒀다. 참, 알 수가 없어. 자, 다음 5번. 자, 5번. 얼마요? A의 루트 A 곱하기 세제곱분 A의 루트. 루트 A 대제곱근 A 세제곱근 A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모에 있는 건 뺀다 아니 더 천천히 할까? 4분의 1
12분의 7. 12분의 5라는데. 어? 계산 잘못했나? 잠깐만. 루트. 아, 여기 6제곱근. 죄송. 여기 6제곱근. 저희 6분의 1. 그러면은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12분의 2 더하기 3. 5. 육 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1-4번.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똑같다. 뭐랑? 그냥 곱셈 공식 그대로 쓰면 되더라. 1번의 답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정리하면 합차죠? 합차끼리 계산하면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에다가 뒤에다가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나오면 계산하면 그럼 2번은요 A-B에다가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 얘는 그럼 A의 3분의 2제곱. 그쵸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으로요. 예,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잖아요. 이 식이잖아요. 네. 그 밑에가 한번 보세요. 넘기기 전에요. 정석으로 한번 보실 때 이상 같은 유리 지수의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낄 시에는 같은 항을 x, y 등으로 치환해서 풀어도 된다입니다. 쫄지 말고 그냥 치환해도 돼요. 헷갈리시면. 1-5번. 문제가 뭐래? x의 1번,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4래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라고? 역수라고. 사실은 얘는 그럼 어떤 꼴이냐면 익숙한 모양으로 보여주자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에요. 이런 건 보신 적 있을걸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보다 뭘 더 많이 쓸 거라고? 얘를 더 많이 쓸 거라고. 지수 2배. 지수 2배 공식.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그럼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이 시기가? 이 시기가? 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아, 이걸 몰라? 이걸 까먹었단 말이야? 정신 나가겠네 진짜. 그럼 얘를 합의 제곱으로 보면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수 2배 공식이라고. 뭐해? 급이 좀 그만하고 앞에 봐. 고개 수그리지 마. 수그릴 일 없어. 수그려도 그 각도까지 수그릴 일 없어. 손 밑으로 내리면은 진짜 앞으로 변태라고 얘기해 줄 거야. 손을 어디다 자꾸 손을 대는 거야? 이 변태 새끼야. 지금 너?
그래서 얼마? 이거 196이니까 194죠. 그럼 지수 3배 공식은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뭐라고? x 더하기 y 곱하기 x 뭐라고? 아 지수 세배 공식이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3x 그렇게 복잡하게 줄줄줄줄줄 하셔야 돼요?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뭐?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 아 저렇게 그러니까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합 64 빼기 50 자 2번 x가 1보다 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7이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애들이 올까요? 더, 빼기 더하기 2도 하긴 해야 돼요. 빼기 2도 하긴 해야죠. 일단 두 가지 기로 나눠서 더하기 2를 하면요.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은 9가 됩니다.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한 값은 3입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아니요, 이걸 찾아야죠. x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찾아야죠. 그래야지만 얘가 합차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얘는 어디서 구해요? 저기에서 마이너스 2는 아니요, 제곱을 해야죠. 일단 올려야 돼요.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제곱을 하면요.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47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시 얼마를 빼서 x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이 얼마가 되도록? 45가 되도록 계산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커요? 1보다 크면은 1이 x가 커요? 역수가 커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요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가 될 것이고 3루트 5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얘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은 애는 얼마야? 2겠네.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갈까? 이거 너무 복잡하게 간 것 같아. 좀 더 쉽게. 확 쉽게. 어떻게 쉽게? 여기서 그냥 2를 빼버려. 이렇게 해도 끝나겠네요. 답은 루트 5. (1-6) 정신 나가겠냐? 마지막이야. 이거 하고 나서 시간 나면은 저희가 RPM도 봐야 돼. 규칙은 뭐 하라고? 규칙은 똑같아. 역수,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가 보이면 뭘 하고? 역수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 보이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1번. 하기 전에 2x라고 하는 값이 3을 만족할 때 1번에 뭐예요? 2의 4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3x. 뭘 하라고? 역수 2의 12x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 그쵸. 2의 2x의 6제곱 3의 6제곱
9의 세제곱 719. 다음.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합차를 써요. 아니요? 합쳐를 어떻게 써요? 2x 더하기 2x. 아, 저기다가 2x. 이거 합차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 합차요? 야, 굳이 합차를 왜 해요? 그냥 이 식에다 전체적으로 2의 x제곱 곱하면 안 돼요? 굳이 합차까지 필요합니까? 그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2x 마이너스 1. 너 경상도 사람이냐? 근데 은근 규칙을 잘 지켜서 액세서리를 얘기한다? 이상하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서 2x 더하기니까 2분의 4에서 2는 근데 왜 i는 i라고 안 했냐? i는 하나밖에 없죠. A, B, C, D, E, 그러니까 I. 그러니까 2랑 그게 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여서 그 i는 i라고 구분할 필요가 경상도 사람이 되다 말았구만.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얘는요. 일단 네가 풀기 전에 힌트를 먼저 좀 풀이 방법을 좀 보여드리자면 두 가지 경우의 풀이 방법으로 나눠져요. 보통은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풀이는 어떻게 하라고 시키냐면 교과서적인 풀이는 뭘 하라고 시키냐면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애가 음수 거듭제곱을 가지지 않을 때까지만 곱한다고 돼 있거든. 아니면 짝수가 될 때까지 그냥 곱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얘를 2의 2x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의 4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바꿔서 이 다음에 그냥 숫자를 대입하라고 하거든. 3 더하기 1분의 3의 제곱, 9 더하기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단 말이지. 분자로 그게 저기 음수 그치.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냐면 그냥 딱 보기에 음수 제곱이 없어질 때까지 곱하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는 세제곱을 3x를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2의 4x제곱 더하기 2의 2x제곱 분의 2의 6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가 나온다는 거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9, 3, 27, 1. 해서 어떤 애가 계산이 편한지는 뭐 선택에 따라서 다르겠지는 요게 아마 그 시중교재상의 풀이 방법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아니에요? 또 심지어? 인수분해를 했어요? 미친. 나 안 할 건데요, 인수분해? 예. 인수분해 해도 돼요? 난 안 할 거예요. 여기 모범 답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맞잖아. 분자를 변형하면 저렇게 되므로 2의 3x를 대입하는 경우에는 저게 되는데 만약에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음 정석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냥 하나만 곱해서 혹은 둘을 곱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만들고 대입한다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표현인데요. 내가 보통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거듭제곱이 음수가 없어질 때까지 분자 분모에 같은 걸 곱해줘라 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 유제 1-9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일 겁니다.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5예요. 그러니까 음수 제곱근이 돼야 계산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음수 거듭 제곱이 돼야지만 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서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서 a의 마이너스 제곱 a의 마이너스 4제곱 a의 1 a의 마이너스 6제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얼마? 5, 얼마? 25, 얼마? 1, 얼마? 125. 계산하면 30분의 마이너스 124. 계산하시면 6으로 안 나눠져요. 15 마이너스 15분의 62. 여기까지만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대수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요. 전 연습을 좀 빡세게 했으면 좋겠어서 이번에는 연습 문제 번호 안 잡아 드릴 겁니다. 다 풀어주세요. 대수, 그 RPM 교재 제가 복사해 드린 거 한번 보시면 33번부터 78번까지 문제 수가 좀 돼요. 68번. 78. 아, 78번. 33문제 78번. 근데 72번부터 78번까지는 그거죠. 그거 저기 뭐야.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71번까지는 무조건 풀어오시고요. 46문제네요. 그래도 할 만한 46이라고. 그런가? 플러스 연습 문제가 9문제 플러스 9문제밖에 없는데 55문제 기본 문제 6문제 61문제 거기다 유제 9문제 70문제 내가 영상 올려놓으면 필기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기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필기 채우세요. 다음 시간에 오면 필기 공부했나 백지에다가 시킬 거야. 아시겠죠? 예. 일단 촬영을 여기서 끊을 테니까요. 지금 남는 동안에 연습 문제 1-5번 하고 끝냅시다. 네가 지금 풀어보세요.